잘 있었나요, 친구들? 어제에 이어서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요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야기 속 사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 사건이라는 거는 그거죠. 일어난 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뭐 재미있거나 아니면 슬프거나 아니면 뭐 좀 괴기스럽거나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야기 속에서 펼쳐지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요약하는 방법 알기, 그 중에서 이야기 속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며 저승에 있는 곡간을 읽어봅시다 라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이 수업이 조금 길어서 2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번 시간에는 한번 읽고 간단한 질문에 답해 보는 것으로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저승에 있는 곡간. 옛날 전라남도 영암 땅에서 있었던 일이다. 영암원님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다. 염라대왕님, 소인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벌써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위승해서 좀 더 살게 해 주십시오. 원님은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수명을 적어놓은 책을 들여다보고는 아직 원님이 나이가 젊어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다.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사라져라. 염라대왕은 원님을 저승사자에게 돌려보냈다. 이승으로 나가려는데 어떻게 가면 될까요?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그냥 보내줄 수는 없다. 너 때문에 헛걸음을 했으니 수고비를 내놓아라. 어떡하죠? 지금 저는 빈털터리인데. 그러면 저승에 있는 내 곳간에서라도 내놓아라. 사람은 누구나 저승의 곳간이 하나씩 있다. 그렇지만 이승에서 부자라고 해서 그 곳간이 꽉 차 있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승 곳간까지 텅 빈 것도 아니었다. 그 곳간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한 만큼 재물이 쌓이게끔 되어 있었다. 원님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기 곳간으로 갔다. 그런데 그 곳간에는 특별한 재물이랄 게 없었다. 고작 볏짚 한 단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 사람, 남에게 덕을 베푼 일이라고는 없는 모양이네. 옆에 서 있던 저승사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어찌해 제 곳간에는 볏짚 한 단밖에 없습니까? 너는 이승에 있을 때 남에게 덕을 베푼 일이 없지 않느냐? 원님은 순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만큼 부끄러웠다. 생각해보니 자신은 남에게 좋은 일 한 번 변변히 한 적이 없었다. 단 한 번 몹시 가난한 안악이 아기를 낳을 때 짚이 없어서 쩔쩔 매는 것을 우연히 보고 볏짚 한 단을 구해다 준 게 전부였다. 저승 곳간에 볏짚이 남아 있는 것은 그 때문이었다. 남에게 덕을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주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는 것이 다 남에게 덕을 베푸는 일이냐. 원님은 자기 곳간이 비어 이승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다. 어쩐다. 그때였다. 저승사자가 핀잔하듯 말했다. 내 고을에 사는 주막집 딸은 곳간을 그득 채웠는데 고을 원님이라는 사람이 이게 무슨 꼴이냐.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덕진이라는 아가씨 곳간에는 쌀이 수백 석이나 있으니 일단 거기서 쌀을 구워 계산하고 이승에 나가서 갚도록 해라. 저승사자가 원님에게 제안했다. 결국 원님은 덕진의 곳간에서 쌀 300석을 구워 셈을 치를 수 있었다. 원님은 저승사자를 쫓아 얼마쯤 갔다. 드디어 이승 문 앞에 이르렀다. 저승사자는 그 문을 열며 이 컴컴한 데로만 들어가면 이승으로 나갈 수 있다. 속히 나가거라 하면서 원님을 문 밖으로 밀쳤다. 원님이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은 바로 이승이었고 자신도 이승 사람이 되어 있었다. 원님은 즉시 나졸들을 시켜 덕진이라는 아가씨를 찾으라고 명령했다. 얼마 뒤 덕진이라는 아가씨가 어머니와 주막을 차려 살고 있으며 인정이 많아 손님을 후하게 대접한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원님은 허름한 선비 모습으로 변장하고 밤에 덕진의 주막을 찾아갔다. 덕진은 따뜻하게 원님을 맞이했다. 술을 달라는 원님에게 덕진은 술상을 정성스레 차려 가지고 왔다. 한 잔에 2푼씩 6푼만 주십시오. 술값이 무척 싼 편이로군. 무슨 까닭이라도 있어?
다른 집에서 2푼을 받으면 저희 집은 1푼을 받고 다른 집에서 4푼을 받으면 저희 집에서는 2푼을 받아왔습니다. 원님은 며칠 뒤에 다시 덕진의 주막을 찾았다. 원님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 돈 10량만 빌려줄 수 있어? 그렇게 하지요. 덕진은 선뜻 10량을 내주었다. 아니,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안 갚으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걱정 마시고 형편이 어렵거든 가져다 쓰시고 돈이 생기거든 갚으십시오. 덕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원님은 10량을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것이 만인에게 적선하는 것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덕진은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돈 수천 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 덕진의 젖은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원님은 크게 감명받아 며칠 뒤에 달구지에 쌀 300석을 싣고 덕진의 주막을 찾아갔다. 주모가 호들갑스럽게 원님을 맞이했다. 주모, 딸을 좀 불러주게. 아니, 소인의 딸을 무슨 일로? 해코지하려는 게 아니니 염려 말게. 잠시 뒤 덕진은 마당에 나와 원님 앞에 다소곳이 섰다. 너에게 빚진 쌀 300석을 갚으러 왔느니라. 그러자 덕진은 어리둥절해하며 원님을 쳐다보았다. 하여튼 받아두어라. 먼 훗날 너도 알게 될 것이니라. 덕진이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원님은 강제로 쌀을 떠맡겼다. 원님이 가고 난 다음에도 덕진은 연문을 몰라 그 자리에 멍하게 서 있었다. 덕진은 어머니와 함께 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했다. 나도 영문을 모르겠구나. 무슨 까닭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내가 주인이니 내 뜻대로 해라. 그날 밤 덕진은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며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다. 어차피 내 쌀이 아니니 좋은 일에 쓰도록 하자. 그리하여 덕진은 쌀을 팔아서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강가에 다리를 놓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곳에 다리가 없어서 불편을 겪던 참이었다. 이렇게 해서 돌다리를 놓자 사람들은 그 다리를 덕진 다리라고 했다. 예, 잘 읽어봤나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지금 이곳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해받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그 저승이라는 곳에서는 그 착한 일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그러니까 뭐 착한 일을 하자 이런 주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활동 2번으로 넘어가서 저승에 있는 곡간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질문을 만들어 보래요. 일단 3가지가 있는데 사실에 대한 질문, 평가하는 질문, 추론하는 질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밑에 걸 한번 살펴볼게요. 질문에는 사실, 추론, 평가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질문은 말 그대로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질문. 사실이 맞다 아니다가 판가름 나는 질문을 사실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론 질문. 추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밀추자를 씁니다. 밀추. 됐습니까? 론은 말씀론, 논할론. 이 추라는 게 밀추자인데 이게 한자는 지금 생략할게요. 무슨 뜻이냐면 왜 했을까요? 까닭은 무엇일까요? 와 같이 무엇을 바탕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추론한 정보를 묻는 질문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끼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을 민다, 미루다 이 말이야. 미루어 내용을 짐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예측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예측하고 아무렇게나 뭐 지레 짐작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사실을 미루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덕선이는 뭐 그냥 선비에게 돈을 주었나요? 됐습니까? 그런 까닭은 무엇일까?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내용을 짐작하는 것, 추론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추론하는 질문. 그 다음 평가하는 질문. 평가하는 질문은 조금 쉬워요. 뭐냐면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 이 가치 판단은 옳다, 그르다, 혹은 잘됐다, 또는 잘못이다, 또는 타당하다 등등등등 이렇게
만약 나 자신이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라는 말은 이것이 옳은가요? 이러한 행동이 나의 기준에 맞나요? 이런 말뜻도 들어있거든요. 됐습니까? 만약 자신이라면 뭐 했을까요? 이런 것.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느낌이라고요? 예, 내가 덕선이라면 돈을 주는 행동을 했을까요? 아무나 누구에게. 그죠? 이 말은 그런 덕선이의 행동이 옳을 거야?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옳았을까? 나라면 그게 타당하게 여겨졌을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선생님이 미리 질문 몇 개를 써놓았어요. 그래서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 잠깐 살펴보면 사건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어딘지 알죠? 교과서에 나와 있고 저승사자는 원님에게 이승으로 돌아가려면 무엇을 내놓으라고 했나요? 이것도 교과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추론하는 질문. 원님은 왜 허름한 선비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덕진의 주막을 찾아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실들, 허름한 변장, 이런 사실들이,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럼 또 하나는 덕진이 뭐 했을까요? 덕진 행동. 그쵸. 쌀을 팔아 돌다리를 넣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보통 이 추론하는 질문은 왜 또는 까닭 또는 이유 등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평가하는 질문. 이것도 선생님이 미리 써놨는데 자신이 만약 덕진이라면 처음 본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덕진이라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의 기준에 그것이 맞는가? 타당한가?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그쵸? 그 다음 요번에 다른 질문 하나 만들어 보면 원님이라면 뭐 덕진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요거랑 내용은 좀 비슷하긴 한데 그쵸? 그러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덕진을 만난 후 원님은 어려운 사람에게 뭐 베풀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사건을 요약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저승에 있는 곡간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내일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요약할 때 어떻게 요약하는가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친구들. 그럼 알지 무슨 말 할지. Goodbye.